오늘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안면 비대칭의 턱관절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치료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24세 여성분의 안면 비대칭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이제 10년 전에 음식을 씹다가 우연하게 턱이 한번 딱 소리가 나면서 아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로 턱이 아팠다 안 아팠다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 큰 시험을 앞두고 이제 증명사진을 찍을 일이 있었는데, 그 증명사진을 찍어주시는 사진 기사님이 자기는 또 이 아가씨는 본인이 앞을 똑바로 보겠다 생각하는데 사진 기사님은 자꾸 왼쪽으로 좀 돌려라, 얼굴을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반복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진 기사님이 찍을 때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고 뭔가가 틀어져 보이기 때문에 얼굴을 자꾸 조정을 하죠. 우리가 그 증명사진 찍으러 가보면요, 기사님들이 이렇게 어깨도 이쪽에 약간 조정하고 턱도 약간 뭐 땡기게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사진을 반듯하게 나오기 위해서. 근데 이 아가씨도 이렇게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기사님이 이렇게 좌우로 돌려봤는데도 얼굴이 안 맞아요. 중심이 좌우 대칭이 안 맞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본인이 안면 비대칭이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서 출력한 사진을 보니까 얼굴의 좌우가 이제 삐뚤어져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턱만 아팠던 건데 얼굴이 틀어져 있는 거는 본인이 크게 의식을 못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안면 비대칭이 있으면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실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보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안면 비대칭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놀라서 나중에 이제 양악 수술을 언젠가는 해서 턱뼈를 깎는가 이런 수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계획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던 이 여성분의 어머님이 턱관절로 안면 비대칭 치료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모시고 오신 겁니다. 예.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안면 비대칭이 어느 정도 심했나요? 이분 오셨을 때 정면 사진 얼굴을 찍어 보니까요, 좌우 안면 비대칭이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은요, 치료 끝난 후 이제 치료 후기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양 눈썹의 위치가 높낮이가 다르다, 양 눈의 위치가 어긋나 있다 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쪽 턱이 더 내려와 있고요, 한쪽 턱이 그러니까 한쪽으로 처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양쪽 콧구멍의 크기가 달랐고요, 콧대의 중심선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의 좌우 높이가 앞에 들었을 때 같아야 되는데 좌우 높이가 한쪽은 내려오고 한쪽은 올라간 상태, 이렇게 안면 비대칭이 얼굴 전체와 두개골, 골격 전체로 나타나 있는 상태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안면 비대칭이 있다는 것이 단순히 얼굴이 좌우가 안 맞다는 게 아니고 다른 동반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여성분의 경우는 안면 비대칭과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그 안면 비대칭이 있다는 것은 턱관절의 비대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턱관절의 비대칭이 있다는 것은 경추 1, 2번이 틀어지면서 목뼈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턱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입을 벌릴 때 딱딱 소리가 나고, 입을 벌릴 때 지그재그로 벌어지고, 그리고 입을 최대한 벌릴 수가 없이 절반 정도만 벌어지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턱관절과 안면 비대칭에 문제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이 틀어지면서 경추 1번이 틀어지니까 뒷목과 어깨가 항상 뻐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뒷목 어깨, 20대 초반 아가씨입니다만은 뒷목 어깨가 항상 뻐근하고 무겁다. 그리고 등뼈 쪽으로도 항상 무겁다. 척추가 항상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뒷목부터 등뼈, 허리까지 항상 아프고 뻐근하다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의 아가씨임에 불구하고 만성 피로, 항상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안면 비대칭이 있는 분들 보면요, 척추가 틀어져 있고 목뼈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뇌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척추가 틀어져 있는 분들도 항상 만성 피로를 호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척추가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지 우리 몸을 지탱하는 힘이 많이 들지 않는데, 척추가 휜 분들, 좌우 비대칭이 심한 분들일수록 몸에 체중을 싣고 다니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래서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
척추가 틀어져 있는 분들은 제가 사진만 보고도 맥을 보지 않고도 항상 피곤하시죠?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아시냐고 그럽니다. 엑스레이도 피곤한 게 나오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엑스레이에 피곤한 게 나온 게 아니고 엑스레이에 허리뼈가 밑으로 주저앉아 내려앉아 있거나 좌우로 심하게 틀어져 있으면 아 이분은 자기 몸뚱아리를 들고 다니시기가 척추뼈가 많이 힘들구나 많이 피곤하시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척추가 좌우 비대칭 안면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목뼈도 틀어지고 두개골로 혈액순환 안 되니까 항상 만성 피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안면 비대칭에 있는 분들은 정말 실제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 척추가 휘어 있는 게 나옵니까? 예, 그 안면 비대칭이 있는 분들요. 특히 일반 청취자분들이 봤을 때도 심하게 안면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요. 90%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90% 이상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목이 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도 휘어져 있고 어깨 높이와 골반 높이도 좌우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여성분의 치료 경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총 이제 3개월 동안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 첫날부터 밤에 잠잘 때 착용하는 턱관절 균형 장치를 착용한 상태로 잠을 주무시고요. 낮에는 2시간 정도 착용하는 주간 착용 턱관절 균형 장치를 착용하면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밤사이에 입 안에 턱관절 장치를 착용하고 자면요.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턱관절의 상하 좌우 전후 균형이 4차원적인 위치에서 크게 틀어지지 않고 잘 잡아집니다. 그래서 밤에 착용하기만 해도 밤사이에 얼굴에 균형이 잡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성분의 같은 경우도 착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 주 동안은 자고 났을 때 뻐근하다. 아침에 씹을 때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턱관절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턱관절 균형 장치를 밤에 끼고 밤 사이에 균형을 맞춰 놓으면요. 평상시 본인이 씹던 교환면이랑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아침에 씹는 게 전이랑 달리 어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턱뼈가 좌우가 위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뻐근하다고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면은 저절로 없어지는 증상입니다. 이 여성분 역시 치료 초반에 이렇게 씹는 게 좀 어색하다, 턱 쪽이 뻐근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2, 3주 지나면서 차츰차츰 해결이 되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의원에 나오시면서 상부경추 1, 2번을 교정하고 등뼈가 휜 거 흉추를 신전 교정하고 그 다음에 유추와 골반을 교정하고 CST 요법으로 두개골의 틀어짐까지 교정을 좌우를 맞춰서 해주니까 몸 전체에 머리부터 골반까지 좌우 균형을 잡으면서 그 다음에 척추 주변의 침치료와 부항치료까지 해주니까 3개월 동안 몸에 이제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3개월간 한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턱관절 치료와 침치료, 부항치료, 그리고 전신 교정치료, 상부경추 교정, 흉추 교정 이렇게 한약을 쓰지 않는 교정과 턱관절 요법 한방 치료법으로만 3개월 동안 치료를 해서 이제 안면 비대칭이 좋아진 건데요. 3개월 치료 후에 이제 사진을 찍고 3개월 전후 비교를 해보니까 양쪽 눈 높이가 일단 같아졌습니다. 좌우 눈높이의 차이가 컸었는데 양쪽 눈높이가 같아졌고 눈썹의 높이도 같아졌어요. 한쪽 눈썹이 올라가 있고 한쪽 눈썹이 내려가 있었는데 좌우가 일직선으로 수평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좌우 차이가 한쪽 턱이 심하게 내려와 있었는데 비슷하게 턱의 높이가 같아졌고요. 그리고 이 턱관절 치료하면 또 변화가 얼굴이 각이 진 분들은 얼굴이 갸름하게 턱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왜냐면은 턱관절을 교정하면서 균형을 잡아주면 씹는 근육인 이 교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얼굴선이 부드러워지고 이 머리가 부어 있거나 이 관자놀이 쪽이 이렇게 두툼하게 튀어나오신 분들은 요게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래서 얼굴이 갸름하게 부드러운 계란형 얼굴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특히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골격이 작기 때문에 얼굴 변화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에 목, 어깨 아프던 거, 등 아프던 거, 안면 비대칭이 좋아지니까 척추 반듯해지죠. 그러니까 허리, 목, 어깨 아프던 거 없어지니까 만성 피로도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안면 비대칭이 있던 얼굴이 3개월 만에 변화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안면 비대칭이 좋아졌다는 것은 얼굴 골격에 또 변화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주신 말씀이 맞는데요. 그 턱관절을 교정한다는 거는
턱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턱이 두개골, 22개의 조각으로 된 두개골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턱뼈는 저평골이라고 하는 뼈와 연관돼서 이 저평골은 두개골 맨 밑에서 나비 모양으로 움직이면서 머리 모양 전체의 골격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평골인데 저평골을 조정을 해주니까 머리 모양이 변해요. 일단 얼굴만 변할 수가 없고요. 사람의 턱선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턱선이 변하고 얼굴형이 변하려면 머리뼈까지 변해야지 이 머리 전체, 머리통 전체가 골격이 이동하고 움직여야지만 얼굴 골격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이용해서 얼굴뼈가 변했다, 얼굴선이 변했다고 하는 것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턱관절은 저평골이라는 두개골 밑에 받치고 있는 뼈를 조정해 주기 때문에 머리 전체의 구조를 바꾼다. 얼굴 전체의 골격을 바꾸고 광대뼈까지 들어가게 하고 턱선이 갸름해지게 하는 이런 얼굴과 턱선 전체의 변화가 오는 것은 저평골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안면 변화가 빨리 와요. 그리고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근육 부드럽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얼굴선이 더 빨리 변화가 오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은 2, 3주 내로도 얼굴선이 확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면 비대칭, 얼굴의 좌우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면 비대칭이 있으면 전체 척추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다 보면 만성 피로라든지 각종 디스크라든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어깨, 목, 어깨 결린다. 여러 가지 전신 척추 증상이 나오고 만성 피로가 동반되기 때문에 전신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틀어져 있다. 얼굴이 좌우 안면 비대칭이다. 몸의 구조가 좌우 비대칭이다. 척추가 비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이 비대칭인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다. 항상 피곤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안면 비대칭을 치료해서 전신 척추와 건강 상태를 좋아지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안면 비대칭의 턱관절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